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체온을 웃도는 극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80대가 밭에서 일하다 숨지는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우주기술과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위성 개발과 발사체, 우주의학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확보 사업자에 네이버와 카카오, NHN이 선정됐습니다.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 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조정 등 절차를 통해 업체 3곳이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한반도에 지속해 영향을 주면서 극한 폭염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운데 고산지대인 강원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도 태백은 해발 900m의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지역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해부터 태백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백에는 8월 1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사흘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 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일 때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지도하라고 전국 48개 지청에 긴급 지시했습니다. 33도 이상 폭염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도록 제도화됐지만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35도 이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폭염 속에서는 질식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맨홀 작업 전 유해가스를 측정하고 충분히 환기하며 유해가스를 막는 송기 마스크 착용 없이 작업하지 않게 위반 사항을 단속해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바깥에 차를 오래 세워두면 실내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외 주차 시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보조 배터리 등은 방치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차에서 치워야 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화재는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증가하는데 실제로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실내 온도는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등의 폭발,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런 물건들을 차 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외 주차할 때 차량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창문을 약간 열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면 대쉬보드 온도가 6도, 실내 온도가 5도 내려가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면 대쉬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주차할 때는 유리창 면적이 적은 뒤쪽이 햇빛을 받도록 주차하는 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실외 주차를 해 차량 실내 온도가 높아졌다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게 효과적입니다. 주행할 때는 운전석 창문과 뒤쪽 대각선 창문을 여는 편이 좋습니다. 주행 시에는 대각선으로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 압력차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실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엔진 오일 누유와 냉각계통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우리 국민의 수면 시간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등을 보며 쉬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8분으로 5년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줄었는데 초등학생만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국민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0살 이상 우리 국민의 평균 기산 시각은 아침 6시 59분, 5년 전보다 9분 빨라졌고 취침 시각은 밤 11시 28분으로 4분 늦어졌습니다. 수면 시간은 평균 8시간 4분으로 5년 단위인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결과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50대가 7시간 40분으로 잠자는 시간이 가장 적었습니다. 잠 못 이룬 사람의 비율도 11.9%로 5년 전 7.3%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잠을 못 이룬 시간은 평균 32분이었습니다.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동 시간은 줄었는데 여가 활동 시간은 5시간 8분으로 21분 늘었습니다. 여가 시간 가운데 영상과 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절반 이상인 2시간 43분으로 17분이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ICT 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 8분에 이르렀습니다. 5년 전보다 배에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유튜브도 굉장히 좀 시청 시간이나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예, 그런 부분은 일부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줄었지만 사교육 열풍에 초등학생만 증가해 평일 6시간 36분이었습니다. 학원 등 평일 학교 활동 외에 학습 시간이 있는 초등학생이 94.8%에 이르렀습니다. 또 최근 5년 사이 평일 기준 식사한 사람의 비율은 아침과 점심, 저녁 모두 하락한 반면에 이 가운데 혼자 식사한 비율은 3끼 모두 상승했습니다. 특히 20대 혼밥 비율이 높았습니다. 맞벌이 가구 가사 노동 시간을 보면 5년 전에 비해 남편은 1시간 24분으로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시간 32분으로 남편의 배가 넘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한 해 전보다 51만 3천 명 늘어난 1,012만 2천 명을 기록해 처음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령 인구 비중도 18.6%에서 19.5%로 상승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외국인이 3.9%인 204만 3천 명으로 200만 명을 처음 넘어섰지만 내국인이 계속 줄면서 우리나라 총 인구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환자 단체를 찾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는 전공의들에게 향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난 한 대표는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전공의 단체가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공식 만남에 조건 없는 사과까지 이어졌지만 환자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습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전공의들에게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서 전공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다. 양측은 비공개 회의 시간까지 가지며 1시간 넘게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복귀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달 다시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들까지 특혜를 받고 복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 몸을 낮춘 전공의들이 환자단체와 국민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기술이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전됩니다. 이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누리호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잖아요. 네. 근데 이 개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로 한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누리호는 지난 2023년 3차 발사 이후 올해 11월로 예정된 4차 발사부터 내후년 6차 발사까지 이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발사하기로 했죠. 예. 근데 이걸 우리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고도화 사업의 체계 종합 기업으로 누리호 제작과 발사를 항우연에서 이전받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항우연과 하나 에어로는 누리호 기술 이전 협상을 지난 2년 10개월간 진행해 왔는데 그동안 이제 누리호의 그 가치 평가, 이 기술료를 두고 서로 이견을 벌이다가 지난 25일 날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이 된 겁니다. 이번 이제 계약으로 하나 에어로는 오는 2032년까지 누리호를 직접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는 권리인 통상 실시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통상 실시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네, 통상 실시권 다소 용어가 어려운데요. 이 통상 실시권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가 확보한 통상 실시권은 이제 누리호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제작하고 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예. 이게 이제 비독점 형태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비독점이라는 뜻은 이 누리호의 지식 재산권은 여전히 항우연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항우연은 다른 기업에도 이 누리호를 제작하고 쓸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독점이 아닌 비독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예. 항우연이 이제 다른 기업에도 누리호를 언제든지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비 2조 원이 투입된 이 누리호의 기술 이전 금액도 좀 궁금한데 계약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누리호는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항우연이 주도를 해서 국내 민간 기업 한 300여 개가 참여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국비가 한 2조 원이 투입이 됐죠. 예. 이 기술 이전 금액, 즉 기술료는 약 240억 원인데요. 이 기술료 산정은 이 산자부 지정 기술 평가 기관의 가치 평가와 항우연 전원기 연구자 300여 명의 의견 수렴과 동의, 그리고 이 항우연과 하나에어로 양측 간 협상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누리호가 국비가 2조 원이 투입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누리호 발사장, 그다음에 엔진 연소 시험 시설, 건립 비용 등이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기술료는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누리호 제작에 투입된 연구 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고 항우연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직접 투입된 그 R&D 비용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산정을 했다는 건데 이 누리호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가 좀 활짝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누리호 기술 이전은 이 민간이 중심이 되는 우주 시대를 의미하는 뉴스페이스의 도래를 뭐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우주항공 업계에서는 그런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인데 이 누리호 기술 이전이 이제 제대로 좀 꽃을 피우려면 여러 가지 과제를 좀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전을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항우연이 누리호를 개발하고 쏘고 뭐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쏘려면 이제 그 일감을 이제 수주해야 되잖아요. 인공위성 같은 거를. 근데 앞으로 이제 그걸 항우연이 해야 되는데 예. 사실상 누리호는 이 6차 발사까지만 이게 잡혀 있는 상태고 그 이후로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아무래도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하나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 보면은 이 누리호의 발사 단가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스페이스X의 대표 로켓인 펠컨 9의 경우에 이 발사 비용이 누리호보다 10분의 1 정도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예. 누리호가 상대적으로 10배 정도 더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호가 전 세계 발사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한화가 자체적으로 뭔가 누리호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크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누리호를 하나 더 만들어서 2028년쯤에 국방위성 2개를 쏘아 올리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국방위성 2개를 쏘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국방위성이 현재 누리호로는 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위성의 크기가 커서 누리호에게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헤리티지 사업에는 누리호의 그 덮개인 이 페어링을 이 국방 위성을 담을 수 있게 개량하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리호를 대용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누리호가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통한 그 발사 단가를 좀 절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누리호 고도화 사업 4차부터 6차 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 고도화 사업에서 이 누리호의 성능 개선, 그러니까 단가를 줄일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우주항공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거든요. 사실 이 고도화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 누리호 성능 개선이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게 빠졌거든요. 예. 왜 그런 거 이제 항공연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누리호가 한 3번 정도밖에 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야 된다. 이제 신뢰성을 높이려면 똑같은 로켓을 계속 반복해서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능 개선 부분은 그때 빠졌던 거죠. 좀 늦은 측면도 있지만은 이제 이제라도 누리호의 이제 단가를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 발사체의 안정적인 그 공급을 위해서 이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우주기술과 산업 분야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뉴스페이스 세미나 행사에서 양측은 위성 개발과 발사체, 우주의학 분야 등에 대해 협의하고 중장기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 한국 우주기업 13곳과 인도네시아 민간기관 등도 참석해 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운용을 위해 필요한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 사업자에 네이버와 카카오, NHN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안서 평가와 데이터 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 조정 등 절차를 통해 업체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가 경정 예산 1조 4,600억 원으로 그래픽 처리 장치 13,000장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은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해 자체 인공지능 개발과 고도화를 추진하고 일부 참여사는 국내 인공지능 기반 시설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안경과 인간형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망라한 인공지능 박람회가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은 AI 국제기구 설립을 제안하고 행동 계획도 발표하며 미국의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快乐同学，导航至西湖雷峰塔。 자전거에 올라타는 남성이 음성 명령을 내리자 안경 아래 길 안내가 뜹니다. 진열장에 걸린 옷에 타오바오 인터넷 가격을 비교해주고 알리페이 QR코드로 결제도 합니다. 向 A 咖啡支付298元，请说确认支付或取消。确认支付。 중국의 IT 기업 알리바바가 세계 AI 대회에서 선보인 스마트 안경 쿼크입니다.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 384개를 활용한 차세대 AI 시스템 실물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AI 신경망 처리 장치의 속도를 대폭 높여 미국 엔비디아를 능가한다는 평가입니다. 进一步突破了当前行业训练大模型所面临的算力瓶颈。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8차 대회엔 800곳 넘는 기업이 첨단 제품 3천여 개를 뽐냈습니다. 로봇업계 선두인 유니트리는 상용화를 염두에 둔 듯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3분의 1로 줄인 R1 모델을 내놨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연상케 하는 배색에 이마엔 A자를 거꾸로 새기고 물구나무로 걷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개막 연설에 나선 리창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AI 생태계의 판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倡议成立世界人工智能合作组织，我们愿意向国际社会提供更多中国方案。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동 계획의 중국판을 뒤따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AI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에 서막이 오르면서 첨단 분야에서도 진영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14개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일상 속 문제에서 착안한 다양한 발명품을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는데요. 권석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창의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14개국에서 온 청소년 110명이 참가했습니다. 발명 왕중왕전과 창의력 팀 대항전, 아이디어 그림 대회 등 3가지 부문에서 열띤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일상 속 문제와 불편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되게 시골 외딴 지역에 사셔가지고 LPG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착안해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없고. 공연장에 장애인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착안한 발명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고요. 내비게이션으로 자리가 차 있는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리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로봇과 인공지능, 드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됐고 장기자랑과 명사특강 등 참가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전 세계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 서울에 모여서 자기들의 창의성과 창의성의 핵심인 발명을 겨뤄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계 학생들과 겨뤄보고 또 더욱이 수상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 뜨거운 열정을 펼치는 이번 세계 청소년 올림피아드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20곳을 추가 지정해 드론 실증 환경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을 통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의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충남 공주시는 재해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심장제세동기 의료품 배송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하고 강원 춘천시는 레이싱 코스를 개발하는 등 드론 레저 스포츠 실증을 진행합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비행 승인과 특별 비행 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구역을 의미합니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주에서는 세계 21개국 정상과 기업인 등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근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형 회의장 재단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10월 21개국 정상들이 모여 핵심 의제를 논의할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공정률은 40% 정도인데 계획대로 9월쯤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말이 정상회의 기간이니 최소한 한 달 전까지는 완료를 해서 시운전도 해보고 뭐가 잘못된지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 로드맵은 한 9월 말까지 그렇게 진행한 거로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상들이 머물 객실 리모델링 공사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라 별궁이었던 임해전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보문단지 일대 호텔 12곳에 이런 국빈용 객실 35곳이 마련됩니다. 7월 말이면 완공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저희들이 국가 정상들을 위한 전담 서비스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또 서비스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국내외 취재진 4천여 명이 이용할 미디어 센터는 공정률이 60%대까지 올랐고 각국 기업이 미래 기술을 전시하고 투자 유치를 논의할 전시장도 절반 정도 완성됐습니다. 준비지원단은 9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예행 연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경북 경주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경주를 다시 찾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시도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매주 경주를 직접 찾아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막바지 손님맞이 채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중국이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두 나라와의 기술 격차가 크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공략해 자체적인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